어머니, 요즘 종로 같은 데서 누가 예물을 사요? 올드하게? 아, 그러니 사주신다고 하셨으면 제가 마음에 드는 걸 사주셔야죠. 여기도 예쁜 것들이 많은데 어머님, 제가 좋은 곳을 알고 있어요. 여기 말고 백화점으로 가시죠. 백화점은 좀 비싸지 않니? 어머니, 예물 사주시는데 돈 좀 쓰실 생각으로 오신 거 아니에요? 아, 그렇긴 하지만 그러면 그냥 제 마음에 드는 거 사주세요. 그게 저도 좋고, 어머니 마음도 좋으실 거잖아요. 하지만 그리고 요즘은 예물로 반지 같은 귀금속 안 해요. 시계랑 가방을 사지. 어차피 귀금속들은 하고 다니지도 못해요. 시계랑 가방은 맨날 들고 다닐 수 있잖아요. 얼마 하지도 않는 거 얼른 사주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저는 67세 주부 박선희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깨달음을 얻은 경험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사람의 진정한 모습은 위기의 순간에 드러난다고 하죠. 저는 예비 며느리를 통해 이 말의 의미를 뼈저리게 깨달았답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진짜 모습이 얼마나 다를 수 있는지, 그리고 왜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하는지. 제 이야기가 결혼을 앞두신 분들, 그리고 소중한 자녀의 배우자를 고민하시는 부모님들께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때로는 힘든 경험도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교훈이 될 수 있으니까요. 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 이야기의 끝이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아들 창섭이가 자동차 관련 대기업에 입사한 지 5년이 되었을 때 결혼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상대는 초등학교 선생님이라고 했죠. 그때의 제 마음은 정말 설렜습니다. 새로운 가족이 된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죠. 어머, 초등학교 선생님이라고? 그거 참 좋네. 우리 창섭이가 드디어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제가 이렇게 기뻐한 이유는 아무래도 아이들을 좋아할 것 같았고, 나중에 손주 교육도 잘 시킬 것 같아서였어요. 초등학교 선생님이면 아이들을 다루는 대도 전문가일 테니까요. 선생님이면 인성도 좋고 우리 손주들 교육도 잘 시키겠네. 어머나, 벌써부터 기대가 되네. 우리 며느리가 될 사람이 얼마나 착할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며느리감이 초등학교 선생님이라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설렜거든요. 며느리가 될 사람이 얼마나 단정하고 예쁜 사람일까 상상의 나래를 펼쳤죠. 아이고, 우리 창섭이가 드디어 결혼을 하는구나. 이제 정말 어른이 되었네. 남편은 제 옆에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도 참 그렇게 좋아할 일인가? 아직 며느리도 못 봤는데 벌써부터 그렇게 좋아하고. 하지만 전 정말 기뻤어요. 아들이 결혼한다는 소식만으로도 가슴이 벅찼습니다. 당신은 몰라요. 며느리가 초등학교 선생님이라니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우리 창섭이도 이제 가정을 꾸리는구나. 그동안 얼마나 기다렸다고요. 저는 밤새도록 잠을 설치며 행복한 상상을 했답니다. 아들이 결혼한다는 소식의 어머니라면 누구나 그럴 것처럼 저도 한껏 들뜬 마음이었죠. 예비 며느리를 빨리 만나고 싶은 마음에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단장도 했답니다. 아들아, 어서 내 여자친구 데리고 와서 엄마한테 보여주렴. 엄마가 맛있는 음식 해줄게.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 물어봐줘.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아들의 웃음소리가 그렇게 행복해 보였습니다. 예비 며느리를 빨리 만나보고 싶은 마음에 저는 매일 아들에게 언제 데려올 거냐고 물었죠. 엄마, 곧 데려갈게요. 너무 조바심 내지 마세요. 민정이도 엄마 만나고 싶대요. 며느리가 저를 만나고 싶다는 말에 더욱 설렜습니다. 어떤 모습일지, 어떤 말투로 이야기할지, 어떤 음식을 좋아할지, 머릿속으로 이런저런 생각이 가득했죠. 당신, 나 내일 시장 가서 장 봐와야겠어요. 며느리 올 때 맛있는 거 해주고 싶어서요. 남편은 그런 저를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당신 벌써부터 그러지 말고 차근차근 해. 며느리도 부담스러워할라. 하지만 어머니의 마음이란 게 그렇잖아요. 며느리가 될 사람이 어떤 사람일지 궁금한 마음에 잠도 오지 않고 하루하루가 기다림의 연속이었답니다. 창섭이가 어릴 때부터 늘 착하고 성실했던 것처럼 그 아이가 선택한 사람이니 분명 좋은 며느리가 될 거라 믿었죠. 드디어 아들이 여자친구를 집으로 데려오는 날이었습니다. 상견례 전에 미리 가족들과 인사를 나누고 싶다고 했죠. 저는 아침부터 분주히 움직이며 집안 곳곳을 깨끗이 청소했습니다. 어떤 음식을 준비할까 고민하다가 결국 제가 자신 있는 모든 요리를 다 만들었어요. 여보, 꽃병에 꽃도 좀 꽂아 놓을까요? 첫인상이 중요하잖아요. 아니면 너무 부담스러울까요? 남편은 제 걱정을 달래주었죠. 그러세요.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근데 너무 긴장하지는 마세요. 당신이 그렇게 긴장하면 오히려 며느리가 더 불편해할 수도 있잖아요. 예비 며느리가 올 시간이 다가올수록 제 마음은 더욱 설렜습니다. 창섭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저희 거의 다 왔어요. 10분 정도 후에 도착할 것 같아요. 그 말을 듣자마자 저는 더욱 분주해졌죠. 거실 소파도 다시 한번 정리하고 화장실도 깨끗한지 확인하고 제가 해둔 음식들도 다시 한번 맛을 봤어요. 어머님, 저 왔습니다. 현관문 종소리와 함께 들려온 민정이의 목소리는 참 맑고 고왔어요. 문을 열자마자 민정이는 공손하게 인사를 했죠. 어서 와요. 민정이 맞죠? 아이고, 우리 며느리 될 사람이 이렇게 예쁘네. 사진으로만 봤을 때보다 실물이 더 예쁘네. 첫 만남에서 민정이는 정말 단아하고 살가운 모습이었어요. 인사도 공손하게 잘하고 말투도 참 예뻤죠. 제가 건넨 물도 두 손으로 받아들었고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며 아, 우리 아들이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늘 창섭 오빠한테 어머님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음식도 정말 잘하신다고 해서 기대가 컸어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마음이 확 열렸습니다. 딸처럼 다정한 며느리가 생길 것 같아 정말 기뻤어요. 민정이의 옷차림도 단정했고 화장도 은은하게 해서 더욱 호감이 갔죠. 앉아요. 앉아. 어떤 음식 좋아해? 엄마가 이것저것 준비해봤어. 혹시 못 먹는 음식 있어? 식탁에는 제가 아침부터 정성스레 준비한 음식들이 가득했죠. 갈비찜, 잡채, 전, 나물 몇 가지. 제가 자신 있는 음식들을 모두 준비했답니다. 민정이는 제가 건네는 음식을 맛있게 먹어주었어요. 어머님 음식 정말 맛있어요. 제가 이런 음식 먹어본 적이 없네요. 특히 이 나물은 어떻게 무치신 거예요? 저도 배우고 싶어요. 며느리의 그런 모습을 보니 더욱 마음에 들었어요. 음식을 맛있게 먹어주는 것도 좋았지만 요리에 관심을 보이는 모습이 특히 좋았답니다. 나중에 시간 되면 같이 요리도 해보자. 엄마가 많이 알려줄게. 아들은 옆에서 뿌듯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았죠. 엄마, 제가 늘 자랑하던 엄마 음식 솜씨죠? 민정이도 요리에 관심이 많아서 나중에 많이 배우고 싶대요. 그렇게 첫 만남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민정이가 가져온 선물도 정말 센스 있었어요. 제가 평소에 즐겨 마시는 차 세트였답니다. 어머님, 작은 거지만 받아주세요. 제가 고른 건데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네요. 창섭 오빠가 어머님이 차 드시는 걸 좋아하신다고 해서. 어머, 이런 걸 다 준비했어? 고마워요. 우리 며느리. 엄마가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알았어? 그날 저녁 민정이가 돌아간 후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며느리 될 사람 참 좋지 않아요? 첫인상부터 마음에 쏙 들어요. 어쩜 저렇게 예의 바르고 깔끔할까요? 그러게 말이에요. 우리 창섭이가 좋은 사람 만났네요. 이제 걱정 좀 덜어도 되겠어요. 그렇게 저는 예비 며느리와의 첫 만남을 행복하게 마무리했습니다.
앞으로 함께할 시간들이 더욱 기대되었죠. 제 마음속에는 이미 딸이 한 명 더 생긴 것 같았답니다. 그날 밤 저는 행복한 마음으로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후 결혼 이야기는 급속도로 진행되었고 몇 달 지나지 않아 상견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모두 긴장된 마음으로 약속 장소에 도착했죠. 민정이의 부모님을 처음 뵙는 자리라 저도 남편도 창섭이도 모두 마음이 설렜습니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 아들을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정이의 부모님은 창섭이를 무척 마음에 들어하시는 눈치였어요. 특히 자동차 관련 대기업에 다니고 있다는 점과 싹싹한 성격이 큰 호감을 샀던 것 같습니다. 아이고, 우리 사위가 이렇게 훤하고 잘생겼네. 회사도 좋은데 다니고. 우리 민정이가 복이 있나 봐요. 상견례 자리는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진행되었습니다. 양가 부모님들은 서로 좋은 인상을 주고받으셨고 음식도 푸짐하게 나왔답니다. 이렇게 좋은 분들과 인연을 맺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결혼 날짜에 대한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내년 10월이면 날씨도 좋고 결혼식 하기에도 딱 좋을 것 같다고 양가 모두 동의했죠. 10월이면 단풍도 예쁘고 날씨도 선선하니 결혼식 하기 딱 좋겠네요. 저는 그 자리에서 앞으로의 행복한 날들을 그려보았습니다. 예쁜 웨딩드레스를 입은 며느리와 턱시도를 차려입은 아들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죠. 결혼식장은 어디로 할까요? 요즘은 예약이 빨리 차서 서둘러야 한다고 하던데. 민정이 어머님의 말씀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요. 이번 주말에 시간 되시면 같이 몇 군데 보러 다녀볼까요? 양가 부모님들은 이런저런 결혼 준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에 가졌던 긴장감은 어느새 사라지고 없었죠. 우리 애들 결혼식 멋지게 해줘야겠어요. 평생 한 번뿐인 날이잖아요. 상견례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정말 좋았죠? 민정이 부모님들도 좋으신 것 같고. 그러게 말이에요. 이제 정말 우리 아들도 장가가는구나 싶네요. 그렇게 상견례는 무사히 끝이 났고 결혼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양가 모두 결혼을 긍정적으로 생각했기에 앞으로의 준비 과정도 순조롭게 진행될 것 같았죠. 이제 결혼식 준비만 잘하면 되겠어요. 우리 예비 며느리랑 많이 친해져야겠어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 행복한 순간이 오래가지 않을 거라는 걸요. 때로는 첫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그때 제가 알았더라면 어쩌면 달라졌을까요? 상견례도 잘 끝나고 결혼 준비가 한창이던 어느 날, 저는 예비 며느리에게 특별한 선물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좋은 예물을 사주고 싶은 마음에 둘만의 데이트를 계획했죠. 아들 빼고 둘이서 시간을 보내면서 더 가까워지고 싶었답니다. 창섭아, 엄마가 민정이랑 둘이 시간 좀 보내고 싶은데 괜찮을까? 정말요? 민정이도 좋아할 것 같아요. 어머니랑 더 친해지고 싶다고 했거든요. 제가 결혼할 때만 해도 시어머니가 예물을 사주시는 게 당연했어요. 그래서 저도 며느리에게 좋은 팔찌와 목걸이를 해주고 싶었답니다. 민정아, 시간 되면 주말에 엄마랑 같이 종로 한번 가볼까? 예쁜 거 하나 사주고 싶어서. 어머님, 정말요? 저야 너무 좋죠? 근데 부담스러우실 것 같아요. 종로 귀금속 상가는 제가 젊었을 때부터 다니던 곳이에요. 40년이 넘은 오래된 가게들도 많고 가격도 합리적이라 믿을만 했죠. 예물은 역시 전통 있는 곳에서 사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토요일 오후에 만나자. 엄마가 맛있는 것도 사줄게. 약속 당일이 되자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집을 나섰어요. 며느리와의 첫 단독 데이트였으니까요.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도 어떤 걸 골라줄까 고민했답니다. 우리 며느리한테 진주 목걸이를 해줄까? 아니면 다이아몬드 팔찌가 좋을까?
평생 간직할 수 있는 좋은 걸로 해줘야지. 남편은 제가 나서기 전에 한마디 했어요. 여보, 너무 무리하지 말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우리 때랑 많이 다르다고. 알아요. 그래도 며느리인데 예물 하나 제대로 못 해주면 어떡해요. 제 성의를 보여주고 싶어요. 기대에 부풀어 약속 장소에 도착했는데 그만 놀라고 말았어요. 제가 알고 있던 단아하고 단정하던 며느리의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상견례 때나 처음 집에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달랐답니다. 어머님, 오래 기다리셨어요? 제가 늦었죠? 화려한 옷차림에 진한 화장, 짧은 치마와 굽 높은 구두. 초등학교 선생님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전 이해하려 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들 저렇게 입나 보다. 하고 말이죠. 괜찮아. 엄마도 방금 왔어. 그럼 이제 가게 구경 좀 할까? 민정이는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대답했어요. 어머님, 종로 귀금속 상가는 좀 그렇지 않을까요? 그 순간 민정이의 표정이 살짝 일그러지는 게 보였어요.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하지만 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종로 귀금속 상가가 처음이라 낯설어서 그런가 보다 했거든요. 여기 엄마가 젊었을 때부터 다니던 곳이야. 믿을 만한 가게들이 많아서. 이때까지만 해도 전 몰랐습니다. 이 날의 쇼핑이 제 인생에서 가장 당황스러운 경험이 될 줄은요. 며느리의 숨겨진 모습을 보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답니다. 그저 예쁜 예물을 사주고 며느리와 더 가까워지는 즐거운 시간이 될 거라고만 생각했으니까요. 예비 며느리는 제가 알던 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웠지만 티를 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어머님, 제가 좋은 곳을 알고 있어요. 여기 말고 다른 데로 가면 안 될까요? 예비 며느리는 제가 종로 귀금속 상가로 들어가려는 걸 막아섰어요. 귀금속 상가라는 말에 얼굴을 찌푸리더니 요즘 누가 이런 곳에서 귀금속을 사냐며 백화점으로 가자고 했죠. 민정아, 여기가 오래되고 믿을 만한 곳이야. 가격도 합리적이고. 어머님, 제가 알고 있는 곳이 있어요. 거기가 훨씬 좋을 것 같은데. 민정이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짜증이 묻어 있었어요. 저는 순간 당황스러웠지만 젊은 사람들의 취향이 다르구나 하고 이해하려 노력했답니다. 그래. 그럼 내가 알고 있는 곳으로 가보자. 민정이는 제 팔을 잡아 끌다시피 하며 택시를 잡았어요. 어머님, 여기서 택시 타고 가면 30분 정도밖에 안 걸려요. 제가 자주 가는 곳이에요. 택시 안에서 민정이는 끊임없이 백화점 명품관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어떤 브랜드가 있고 어떤 게 요즘 유행하는지 저는 그저 조용히 듣기만 했죠. 어머님, 요즘은 다들 여기서 예물 골라요. 종로 같은 데서 사면 촌스럽잖아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마음이 불편해졌어요. 제가 알고 있던 며느리의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처음 만났을 때의 그 공손하고 단아한 모습은 어디로 간 걸까요? 여기 도착했어요. 어머님, 저를 따라오세요. 백화점에 도착하자 민정이는 마치 자기 집인 것처럼 익숙하게 움직였어요. 명품관으로 향하는 그녀의 발걸음은 자신감이 넘쳤죠. 어머님, 여기 있는 것들이 진짜예요. 종로에서 파는 건 다 가짜같이 보여서. 저는 그 말의 순간 숨이 막혔어요. 제가 40년 넘게 다닌 곳을 그렇게 무시하다니. 하지만 전 참았습니다. 아들의 결혼이 걸려 있었으니까요. 그래. 내가 좋다는 대로 보자. 이렇게 시작된 백화점 쇼핑은 제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어요. 그리고 이것은 제가 앞으로 보게 될 며느리의 본 모습의 시작에 불과했답니다. 예비 며느리는 백화점에 들어서자마자 달라졌습니다. 평소의 단아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갑자기 저에게 부담스러울 정도로 친근하게 굴었어요. 제 팔짱을 끼면서 들뜬 목소리로 말했죠. 어머님, 역시 이런 곳이 좋죠?
어머님도 이런 데서 쇼핑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백화점 1층 보석 매장을 둘러보는데 민정이는 제가 생각했던 목걸이나 팔찌는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대신 가장 비싼 시계와 가방을 골랐죠. 어머님, 요즘은 이런 게 대세예요? 어머님도 트렌드에 맞춰 가셔야죠. 저는 순간 불편했어요. 처음에는 예물로 목걸이나 팔찌를 생각했는데 갑자기 명품 시계와 가방이라니. 게다가 이런 과한 친근함은 뭔가 싶었죠. 민정아, 엄마는 목걸이나 팔찌를 생각했었는데. 아유, 어머님. 그런 건 너무 올드해요. 어머님, 저랑 쇼핑하시면서 젊어지시는 거예요. 제가 잘 챙겨드릴게요. 말투까지 달라졌어요. 마치 오랜 친구처럼 스스럼 없이 굴더니 심지어 반말까지 섞어가며 말하는 거예요. 처음 만났을 때의 그 공손함은 어디로 갔는지. 어머님, 이 시계가 890만 원이고 이 가방이 610만 원이에요. 둘 다 해봐야 1,500만 원 정도니까. 괜찮죠? 어머님이랑 이렇게 쇼핑하니까 너무 좋아요. 제 입에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예상했던 금액의 5배는 되는 금액이었거든요. 게다가 이런 돌변한 태도는 뭔지. 요즘은 다들 이 정도는 기본으로 해요. 어머님, 우리 더 자주 이렇게 쇼핑해요. 제가 어머님 스타일도 바꿔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자리에서 한숨도 못 쉬고 카드를 긁었습니다. 아들의 혼삿길을 막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민정아, 이제 됐지? 다른 건 없니? 네, 어머님. 이 정도면 충분해요. 앞으로도 자주 이렇게 같이 쇼핑해요. 어머님이랑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그렇게 1,500만 원짜리 예물을 사고 나오는데 민정이의 태도가 또 달라졌어요. 자기가 원하는 걸 다 얻었다는 듯 거만한 표정으로 변했죠. 어머님, 커피 한잔 할까요? 제가 자주 가는 카페가 있는데. 커피는 제가 쏠게요. 이날의 쇼핑이 어떻게 끝날지 그때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카페에서 벌어질 일도 그 이후의 일도 모든 게 제 예상을 벗어나게 될 거라는 걸 말이에요. 저는 아들의 혼사를 망치고 싶지 않아서 결국 1,5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썼습니다. 비록 마음에 들진 않았지만 시계와 가방을 사주었죠. 카페에 앉아 있는 동안 민정이는 제 존재는 안중에도 없었어요. 어머님, 잠깐만요. 제가 인증샷 좀 찍을게요. 민정이는 카페 창가 자리에 앉자마자 시계와 가방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SNS에 올리느라 정신이 없었죠. 이렇게 찍으면 예쁘겠다. 아, 이 각도도 좋은데. 저는 그저 커피잔만 만지작거리며 앉아 있었어요. 며느리가 될 사람이 이렇게 허영심 많은 사람이었나 싶어 마음이 무거웠죠. 샵 새로운 시계 샵 명품 가방, 샵 시어머님 선물 샵 럽스타그램. 민정이가 중얼거리며 입력하는 해시태그가 귀에 들렸어요. 시어머님이라는 단어를 넣는 것조차 불편해 보였죠. 어머님, 제 친구들이 다 부러워할 거예요. 시어머님께서 이런 선물을 해주시다니. 그 말투에는 진심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마치 자랑거리가 생겼다는 듯한 뿌듯함만 가득했죠. 민정아, 그 정도면 사진 찍은 거 아니니? 차쉽겠다. 아, 네. 근데 어머님, 이런 건 구도가 중요해서 시간이 좀 걸려요. 조금만 더요. 계속해서 사진을 찍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제 마음이 점점 더 불편해졌어요. 이런 모습을 우리 아들은 알고 있을까? 처음 보는 며느리의 모습에 당황스러웠답니다. 어머님, 보세요. 제가 찍은 사진 어때요? 예쁘죠? 민정이는 자랑하듯이 핸드폰을 내밀었어요. 화면에는 시계와 가방이 나란히 놓여 있었고 해시태그가 잔뜩 달린 게시물이 보였죠. 그래, 예쁘구나. 제 대답에는 관심도 없다는 듯 다시 핸드폰만 들여다보며 좋아요 숫자를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이날 카페에서 보낸 시간이 제게는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며느리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과연 우리 아들과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커져갔답니다. 사진을 찍던 민정이가 갑자기 실수를 했습니다. 새로 산 가방을 테이블에서 떨어뜨린 거예요. 그 바람에 가방에 기스가 나고 말았죠. 어머나, 안 돼. 제 가방이. 민정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가방을 확인하더니 눈물을 글썽이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 눈물이 진심인지 연기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어요. 어머님, 저 이거 교환해야 해요. 이렇게 기스난 가방은 못 써요. 어떡해. 저는 그 순간 며느리의 본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요. 민정아, 그래도 내가 떨어뜨린 건데 교환이 될까? 어머님, 이건 제가 떨어뜨린 게 아니에요. 테이블이 불안정해서 그런 거예요. 가게 잘못이죠. 이런 비싼 가방이 이렇게 쉽게 망가지면 어떡해요? 너무나 당황스러웠어요. 분명 자기가 실수로 떨어뜨렸는데 이렇게 남 탓을 하다니. 게다가 사고 나서 채 1시간도 안 된 물건이었어요. 어머님, 시계는 어머님이 잠시 갖고 계세요. 전 가방부터 교환하고 올게요. 이건 절대 이대로 둘 수 없어요. 민정이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샀던 시계를 제게 맡기고 황급히 매장으로 달려갔어요. 마치 누군가 쫓기는 사람처럼 서둘러 가는 모습이 불안해 보였죠. 잠깐만, 민정아, 같이 가자. 천천히 이야기해보면. 하지만 민정이는 제 말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빠른 걸음으로 매장을 향해 걸어갔어요. 저는 그런 며느리의 뒷모습을 보며 한숨이 나왔답니다. 매장으로 향하는 동안 제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이제껏 보지 못했던 며느리의 모습에 실망감이 커져갔죠. 아들에게 이런 모습을 말해야 할지, 그냥 넘어가야 할지. 백화점 매장으로 뛰어가는 민정이를 따라가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이런 모습이 앞으로도 계속될 텐데 우리 아들이 이런 성격을 견딜 수 있을까? 하고 말이에요. 민정아, 좀 진정하고 우리 이야기 좀 해보자. 어머님, 지금 그런 말씀하실 때가 아니에요. 제 가방이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진정해요? 이렇게 시작된 매장에서의 소동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으로 번져갈 줄은 몰랐답니다. 며느리의 본 모습이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될 그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민정이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져갔고 저는 그저 그 뒤를 따라갈 수밖에 없었어요. 앞으로 벌어질 일들이 걱정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렇게라도 며느리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답니다. 민정이의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매장에 들어서자마자 직원에게 교환을 요구했지만 본인 과실로 인한 기스는 교환이 불가하다는 안내를 받았어요. 뭐라고요? 교환이 안 된다고요? 이런 비싼 가방이 이렇게 쉽게 망가지면 어떡해요? 민정이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기 시작했어요. 직원이 정중하게 설명을 하려 해도 말을 자르며 소리를 질렀죠. 죄송하지만 고객님 과실로 인한 훼손은 교환이 안 되세요. 과실이라뇨? 이게 얼마짜리 가방인 줄 알아요? 이런 식으로 고객을 대하면 어떡해요? 저는 민정이의 모습에 충격을 받았어요. 처음 보는 험악한 표정과 거친 말투. 상견례 때의 그 단아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XX 같은 XX들 이런 식으로 장사하면 망하는 거 알아요? 당장 교환해주세요. 민정이의 입에서 나오는 욕설은 차마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였어요. 어린 직원은 민정이의 기세에 눈물을 글썽이기 시작했죠. 어머나, 민정아, 그만하자. 이러면 안 돼. 어머님, 가만히 계세요. 이런 걸 참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서비스예요? 제가 말리려 하자 저에게까지 소리를 지르는 모습에 정말 놀랐어요.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고 상황은 점점 심각해져 갔답니다. 이것도 안 되겠네. 교환도 필요 없어. 당장 환불해. 아니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민정이는 계속해서 기막힌 욕설을 내뱉으며 직원들을 윽박질렀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땅이 꺼지는 것 같았죠. 이런 XX 같은 가게는 문 닫아야 해요.
SNS에 다 올릴 거예요. 다들 알아야 해요. 이런 악질 매장이 있다는 걸. 주변에 있던 다른 고객들은 모두 놀란 표정으로 우리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저는 너무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답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 며느리의 진짜 모습이었다니.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생기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밀려왔어요.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했답니다. 매장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다른 브랜드 직원들과 고객들, 청원경찰까지 몰려왔어요. 저는 며느리의 무례한 행동이 너무나 부끄러웠죠.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답니다. 민정아, 제발 그만하자. 이러지 말고 집에 가자. 다른 방법을 찾아보면 될 거야. 저는 며느리를 말리려 했어요. 더 이상 상황이 커지는 걸 원하지 않았거든요. 이미 주변 사람들이 휴대폰을 꺼내 동영상을 찍기 시작했고, 이 모습이 인터넷에 퍼질까봐 걱정됐죠. 어머님, 이런 건 참으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장사하는 게 말이 됩니까? 어머님은 왜 저를 말리시는 거예요? 주변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 놀란 표정이었어요. 이런 광경은 처음 보는 듯 했죠. 매장 직원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서로를 바라보기만 했어요. 고객님, 진정하시고 이야기 나누시죠. 저희가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뭘 진정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비싼 가방이 이렇게 쉽게 망가지면 어떡하라는 거냐고요? 당신들이 책임져요. 저는 정말 땅이 꺼지는 것 같았어요. 이런 모습이 SNS에 올라가면 어떡하나, 우리 아들 회사에 알려지면 어쩌나, 걱정이 태산 같았죠. 민정이의 행동은 점점 더 격해져 갔어요. 민정아, 이제 그만하자. 더 이상 이러지 말자. 어머님은 왜 저를 말리시는 거예요? 저는 제 권리를 주장하는 것뿐인데. 이런 걸 가만히 두면 안 되는 거잖아요. 민정이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져갔어요. 매장 밖까지 들릴 정도였죠. 다른 매장 직원들도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고, 상황은 점점 더 험악해져 갔어요. 이러다가 경찰 부르면 어쩌려고 그래. 제발 진정하고. 경찰이요? 좋아요. 부르세요. 제가 얼마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는지 다 말할 거예요. 어디 한번 불러보세요. 청원 경찰이 다가오자 민정이는 더욱 흥분했어요. 마치 자신이 큰 부당함을 당한 것처럼 목소리를 높이며 외쳤죠. 저 이거 녹음하고 있어요. 다 찍고 있다고요. SNS에 올려서 다 까발릴 거예요. 이 상황을 진정시키려 노력했지만 민정이는 전혀 들을 생각이 없어 보였어요.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죠. 매장 안의 다른 고객들은 모두 불편한 표정으로 자리를 피했어요. 어머님, 저는 절대 물러서지 않을 거예요. 이건 소비자의 권리잖아요. 어머님은 왜 저를 이해 못 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 저는 생각했어요. 이런 성격이라면 결혼 생활은 어떻게 될까? 하고 말이에요. 작은 일에도 이렇게 폭발적으로 반응한다면 앞으로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질까. 우리 아들이 이런 모습을 본다면 뭐라고 할까. 민정아, 우리 집에 가서 이야기하자. 여기서 이러면 안 돼. 하지만 제 말은 민정이의 귓전을 스쳐 지나갈 뿐이었어요. 이제는 매장 직원들을 향해 고소하겠다며 소리치기 시작했죠. 저는 그저 눈앞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답니다. 민정이는 시어머니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화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부당한 일을 당했다며 직원을 고소하겠다고 했고 불친절 직원으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했어요. 결국 청원경찰이 민정이를 매장 밖으로 데리고 나갔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매장 내 안전이 우려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이게 뭐예요? 저를 왜 끌어내는 거예요? 이런 건 불법이에요. 끌려나가면서도 민정이는 계속해서 소리를 질렀어요. 욕설은 더욱 심해졌고 주변 사람들은 모두 경악한 표정이었죠. XX를 다 봐주세요.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로 서 있었어요. 이런 상황이 정말 현실인가 싶었죠.
우리 며느리가 될 사람이 이렇게 무례한 사람이었다니.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계속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민정이가 사라진 후에도 한참을 사과했죠. 어머님, 괜찮으세요? 많이 놀라셨죠? 매장 직원이 저에게 물을 건네주었어요. 그제서야 제가 얼마나 떨고 있었는지 알았답니다. 이런 일이 처음은 아니에요. 요즘 이런 손님들이 많아서. 직원의 위로가 오히려 더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이런 일이 흔하다니. 우리 며느리가 그런 사람 중 하나라니. 저희도 더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청원 경찰이 민정이를 데리고 나간 후 매장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그 후유증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죠. 아직도 민정이의 고성이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이런 사람이 우리 며느리가 된다고 생각하니 앞이 깜깜했답니다. 어떡하면 좋지지. 우리 아들한테 이 일을 어떻게 말해야 하나. 저는 직원에게 대신 사과를 하고 서둘러 매장을 나왔습니다. 직원이 울면서 매장을 정리하는 모습을 더는 보고 있을 수 없었어요. 민정은 10분이 지나서야 고객 응접실에서 나왔고 결국 업체에서 교환은 안 되고 무상 수리는 해주는 것으로 결정이 났다고 합니다. 저희는 아무 말 없이 각자 택시에 몸을 실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오는 내내 수치심과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예비 며느리의 이런 행동이 결혼 후에도 반복될까 걱정되었기 때문이에요.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닌 성격의 문제였으니까요. 아들한테 이 일을 어떻게 말해야 하나. 말하면 결혼에 문제가 생길 텐데. 오늘 있었던 일들이 계속 떠올랐어요. 처음 민정이를 만났을 때의 단아하고 공손한 모습은 어디로 간 걸까요? 기사님, 잠시 창문 좀 열어주시겠어요? 숨이 막혀서. 차 안에서도 진정이 되지 않았어요. 민정이가 직원들에게 했던 욕설, 과격한 행동들. 모든 게 악몽 같았죠. 이런 성격이면 우리 아들이랑 결혼해서 잘 살 수 있을까? 시댁 식구들한테도 저런 모습을 보이면 어쩌지? 집에 도착해서도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어요. 남편이 물었죠. 당신 안색이 안 좋아요. 무슨 일 있었어요? 여보, 우리 며느리가 오늘 말을 꺼내려다가 다시 입을 다물었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이런 일을 있는 그대로 말해도 될지, 아니면 조금 순화해서 말해야 할지. 당신 무슨 일인데 그래요? 얘기해봐요. 나 오늘 민정이랑 같이 백화점에 갔다 왔어요. 근데 한숨만 나왔어요. 예비 며느리의 행동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이런 일을 겪고 나니 결혼이 걱정되기 시작했답니다. 하지만 저는 아들의 미래를 위해, 아름다운 가정을 위해 얘기를 해야만 했습니다. 장서봐, 엄마가 처음부터 다 이야기해 줄게. 저는 그날 있었던 일을 하나하나 들려주었어요. 종로에서 만났을 때부터 시작된 민정이의 돌변한 모습까지. 처음에는 종로 귀금속 상가에 가자고 했는데 민정이가 백화점으로 가자고 하더구나. 그때부터 말투도 달라지고 태도도 변하더라. 네. 민정이가 그랬다고요? 그래, 백화점에 가서는 아예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굴더라. 목걸이나 팔찌는 쳐다보지도 않고 시계랑 가방을 고르더니 1,500만 원어치나 사달라고 하는 거야. 아들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리고 카페에서는 SNS에 자랑하느라 정신이 없었어. 그러다가 실수로 가방을 떨어뜨렸는데 그때부터 완전히. 엄마, 그만하세요. 더는 듣고 싶지 않아요. 민정이가 그런 사람이었다니. 장서봐, 엄마가 말하기 싫었는데 내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매장에서 직원들한테 했던 행동은 정말. 엄마, 저 민정이랑 결혼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요. 이걸 전해들은 아들은 예비 며느리의 행동에 실망했습니다. 선의와 같이 있었음에도 보이는 며느리의 아나무인격 무례함을 보고 같이 살 수 없다고 느꼈기 때문이죠. 저는 아들의 말에 오히려 안도했어요.
며느리의 행동이 결혼 생활에서 큰 문제가 될 것이라 느꼈거든요. 아들의 목소리가 무거웠어요. 저는 마음이 아팠지만 한편으로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 엄마도 그게 좋을 것 같아. 내가 그런 결정을 해줘서 다행이야. 엄마가 겪은 일만으로도 충분히 이해가 돼요. 제가 그동안 민정이의 그런 면을 못 봤다는 게 너무 후회돼요. 아들은 한숨을 쉬며 말을 이어갔어요. 사실 민정이 어머님도 비슷한 성격이셨어요. 제가 그동안 말씀 안 드렸는데, 민정이 어머님이 네. 얼마 전에 엄청 무례한 일을 영웅담처럼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버스 탔을 때도 정류장 아닌 곳에 내려달라고 기사님한테 소리 질렀다 하시고, 시장에서는 만져봐야 안다며 모든 음식을 손가락으로 찔러 훼손시키면서 절대 사지는 않고 너무 익었다, 혹은 맛이 갈 때가 된 거다라며 오히려 가게 주인에게 핀잔을 줬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촌에서 와서 이거 얼마에 때우는지 다 아는데 무슨 바가지를 이렇게 씌우냐며 대래 언성을 높이셨다 하고요. 아들의 말을 들으니 모든 게 이해가 되었어요. 며느리의 그런 성격이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 저도 상견례 때 느꼈던 불편한 감정이 떠올랐어요. 그때도 민정이 어머님이 식당 직원들에게 강압적으로 요구하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래 상견례 때도 그런 느낌은 있었어. 종업원들한테 반말하면서 요구하시더라. 그때는 제가 너무 긴장해서 그런 건가 했는데 이제 보니 평소 모습이었나 봐요. 아들의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민정이도 어머님의 그런 모습을 보고 자랐다는 거네. 이야기를 들을수록 걱정이 커졌어요. 이런 행동이 대물림된 거라면 결혼 후에 고치기는 더 힘들 거란 생각이 들었거든요. 장서봐, 엄마가 오늘 본 민정이의 모습도 결국 어머님의 영향이었던 것 같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제야 깨달았어요. 왜 민정이가 그렇게 돌변했는지. 결국 평소의 모습이 나온 거였네요. 저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어요. 다행이다. 이제라도 알게 되어서 결혼하고 나서 이런 모습을 봤다면 더 힘들었을 거야. 우리는 그날 밤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아들도 이제야 털어놓는 이야기들이 많았답니다. 민정이와 그 어머니의 평소 모습들, 그동안 불편했던 점들. 모든 게 조각 맞춤처럼 맞아떨어졌어요. 그때는 그냥 특이하신 분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민정이도 똑같네요. 저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내가 현명한 판단을 해줘서 고마워. 엄마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죄송해요. 엄마가 그런 일을 겪게 해서 예물값도 그렇게 많이 쓰게 하고. 아니야. 오히려 잘 된 거야. 이렇게라도 민정이의 본 모습을 알게 되어서. 그렇게 우리 모자는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어요. 아들도 이미 민정이와의 결혼에 대해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았죠. 아들은 결혼을 미루기로 결정했습니다. 며느리의 성격과 행동이 자신과 맞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저와 남편은 아들의 결정을 지지했죠. 아들이 불행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으니까요. 장서봐, 내가 그렇게 결정했다면 엄마는 전적으로 지지할게. 엄마 민정이한테는 제가 직접 이야기할게요. 제 책임이니까. 아들의 목소리에는 결연한 의지가 느껴졌어요. 쉽지 않은 결정이었겠지만 그만큼 신중하게 생각했다는 게 느껴졌죠. 아버님, 어머님, 죄송해요. 이런 일로 실망시켜드려서. 남편이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아니다. 내가 현명한 판단을 한 거야. 이제라도 알게 된 게 다행이지. 맞아. 우리 아들, 앞으로도 이렇게 현명하게 판단하면 좋겠다. 그날 저녁 우리 가족은 오랜만에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아들은 그동안 있었던 일들, 민정이와의 관계에서 느꼈던 불편함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했죠. 사실 며칠 전부터 고민이 많았어요. 민정이가 점점 달라지는 것 같았거든요. 어떻게 달라졌는데? 결혼이 다가올수록 돈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신혼집도 자기가 원하는 아파트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고. 우리는 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더욱 확신이 들었어요. 이 결정이 옳았다는 걸요. 아들아,
내가 이렇게 현명하게 판단해줘서 고마워. 엄마 아빠는 내 행복이 먼저니까. 네, 앞으로는 더 신중하게 사람을 알아보려고요. 이번 일이 좋은 교훈이 될 것 같아요. 비록 결혼을 앞두고 파혼하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지만 아들의 앞날을 위해서는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서로에게 맞지 않는다는 걸 설명하고 아들의 성숙한 모습을 보니 한편으로는 뿌듯했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처하는 모습이 대견했답니다. 며칠 후 민정이 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저는 시계와 가방을 사러 갔을 때 에피소드를 차분히 설명하면서 며느리가 굉장히 무례한 사람이라 파혼을 결정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민정이가 그럴 리가 없어요. 아니에요. 제가 직접 봤어요. 백화점 직원에게 고성을 지르고 욕설까지 했답니다. 그게 뭐 잘못된 거예요? 비싼 돈 주고 산 물건이 그렇게 됐는데 화낼 만하죠? 민정이 어머니의 반응에 저는 더욱 놀랐어요. 딸의 행동을 당연하게 여기시는 모습이 충격적이었거든요. 어머니, 그래도 그렇지. 그런 행동은 너무 과하잖아요. 아니, 도대체 뭐가 과해요? 요즘 장사하는 것들이 다 그래요. 바가지만 씌우려고 하고. 우리 민정이가 잘했죠? 전화 속 목소리가 점점 거칠어졌어요. 마치 민정이의 모습이 겹쳐 보이는 것 같았죠. 그리고 민정이가 가방 떨어뜨린 것도 매장 잘못이에요. 테이블이 불안정했다면서요? 아니에요. 분명히 민정이가 실수로. 어머님, 그러면 안 되죠. 우리 민정이처럼 좋은 신부감이 어디 있다고. 그런데 파혼을 하시겠다고요? 목소리가 더욱 격앙되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그나저나 민정이가 맡긴 시계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거 우리가 가져가야겠어요. 네. 시계요? 그럼요. 정신적 피해 보상은 해주셔야죠. 비싼 예물 준다더니 이렇게 파혼하시면. 저는 순간 할 말을 잃었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물질적인 것을 챙기려 하시다니. 어머니,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시계는 이미 환불했고 파혼을 했으니 돌려드릴 의무도 없어요. 그쪽은 기스난 가방이 제일 잘 어울리는 것 같으니 그거 가지시고 다신 연락하지 마세요. 전화 속에서 험악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 민정이한테 이런 상처를 주시고. 법적으로 해결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제야 알겠어요. 며느리의 그런 성격이 어디서 비롯됐는지. 모녀가 똑같은 모습이었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예물을 환불했으며 파혼을 한 이상 돌려줄 의무도 없다고요. 기스난 가방이라도 받아간 걸 다행으로 여기라며 속 시원히 얘기했죠. 하지만 민정이 어머니의 반응은 더욱 격앙되었어요. 어머니, 이미 결정된 일입니다. 더 이상의 논란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민정이 어머니의 협박은 계속되었어요. 마치 딸이 매장에서 직원에게 했던 행동을 그대로 저에게 재현하는 것 같았죠. 어머님, 그렇게 협박하실 거면 저도 할 말이 많습니다. 민정이가 매장에서 한 행동들 다 증인이 있어요. 증인이요? 무슨 증인인데요? 우리 민정이가 뭘 잘못했다고? 매장 CCTV도 있고 주변 손님들이 찍은 동영상도 있을 거예요. 어머니도 보셨다시피 많은 사람들이 핸드폰으로 찍었잖아요. 순간 전화 너머로 숨을 들이키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마도 그 장면들이 SNS에 퍼질까봐 걱정되셨나 봐요. 그래도 이건 너무하잖아요. 우리 민정이가 초등학교 선생인데 1등 신부감인데. 어머니, 직장이 좋은 게 다가 아니에요. 인성이 더 중요하죠. 당신들 때문에 우리 민정이가 상처받았잖아요. 이거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저는 더는 말씀을 듣고 싶지 않았어요. 이런 대화가 계속되면 서로에게 상처만 될 것 같았거든요. 어머니, 저희 아들과 민정이는 서로 맞지 않는 것 같네요. 이제 이 통화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끊으시면 안 돼요. 저는 전화를 끊으면서 깊은 한숨이 나왔어요. 며느리의 행동이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 이제야 완벽하게 이해가 됐답니다. 저는 더 이상 상대하고 싶지 않아서
단호하게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민정이와 민정이 어머니가 같이 가족이 되어 미래를 함께 보내는 것이 너무나 불안했기 때문이에요. 여보, 방금 민정이 어머님한테서 전화 왔었어요. 남편은 제 표정을 보고 짐작한 듯 했어요. 많이 힘들었겠네. 어떤 말씀을 하시던가요? 아니, 믿기지가 않아요. 예물 달라고 하시고 고소하겠다고 협박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날 저녁 우리 부부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앞으로 우리 아들이 어떤 사람을 만나야 할지, 어떤 가정을 이뤄야 할지. 여보, 우리가 잘한 걸까요? 당연하지. 이런 가족과 평생을 함께해야 한다고 생각해봐요. 우리 아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생각해보면 정말 아찔했어요. 만약 결혼했다면 매일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았을까요? 사소한 일에도 저렇게 폭발적으로 반응하고 주변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래요. 이번 일로 오히려 다행이에요. 결혼하고 나서 이런 모습을 봤다면 더 큰 문제가 됐을 거예요. 남편 말이 맞았어요. 결혼 전에 이런 모습을 본 게 오히려 축복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보니 상견례 때도 조금 이상했어요. 식당 직원들한테 반말하고 음식이 조금만 늦어도 짜증내고 맞아요. 그때는 긴장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게 다 일상적인 모습이었나 봐요. 우리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떠올리며 이야기했어요. 그때마다 보였던 작은 징후들, 무심코 지나쳤던 말과 행동들. 허투루 지나쳤으면 안 됐는데 자리가 자리인지라 무심코 넘겨야 된다고 생각했었나 봅니다. 그날 저녁에 저는 아들과 이야기를 좀 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미래의 배우자를 고를 때 한 가지 중요한 조언을 해 주었어요. 위기를 겪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극복해 내는지를 잘 봐야 한다고요. 아들은 이번 경험을 통해 큰 교훈을 얻었다고 했답니다. 장서봐, 엄마가 하나 말해줄 게 있어. 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평생 함께 살 사람을 고를 때는 그 사람이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잘 봐야 해. 아들은 깊이 생각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민정이가 그날 보여준 모습처럼요? 그래 작은 실수에도 저렇게 폭발적으로 반응하고 남을 탓하고 그런 사람과는 평생 함께하기 힘들 거야. 네, 저도 이제 알 것 같아요. 좋을 때의 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겠죠? 저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어요. 그렇지.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런 걸 잘 봐야 해. 엄마 말씀이 맞아요. 민정이는 힘든 상황에서 자기 감정을 전혀 통제하지 못했잖아요. 우리는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결혼이란 게 단순히 좋을 때의 모습만 보고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아들도 이해한 것 같았죠. 앞으로는 더 신중하게 볼게요.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려면 시간도 필요하고 맞아,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알아가면서 그 사람의 본질을 봐야 해.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이번 일이 저한테는 정말 큰 공부가 됐어요. 힘들었지만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 우리 아들이 그렇게 생각해주니 엄마도 마음이 놓이네.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우리 아들이 한 뼘 더 성장한 것 같아 뿌듯했어요. 어려운 경험이었지만 그만큼 값진 교훈을 얻은 것 같았거든요. 좋은 사람 만날 거예요. 이번 일을 교훈 삼아서 더 신중하게 볼 테니까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위로하며 앞으로의 일을 이야기했어요. 이번 일이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 되길 바라면서요. 이번 일을 통해 저는 세상에는 정말 상식 밖의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더불어 아들이 올바른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감사했어요. 아들의 미래를 위해 더 나은 선택을 할 기회가 생겼으니까요. 여보, 우리 아들이 정말 현명하죠? 그래요. 이번 일을 겪으면서 더 성숙해진 것 같아요. 세상에는 겉모습과 속마음이 다른 사람이 참 많다는 걸 새삼 느꼈어요. 처음엔 얼마나 단아하고 예뻐 보였나요? 하지만 그건 다 가면이었죠. 이제 보니 상견례 때도 조금씩 보였던 것 같아요.
민정이 어머님의 그런 모습들. 맞아요. 우리가 좋은 것만 보려고 했던 걸지도 모르죠. 사람의 본성은 위기의 순간에 드러난다고 하잖아요. 민정이의 진짜 모습도 그렇게 드러났답니다. 앞으로는 우리 아들이 더 좋은 인연을 만날 거예요. 이번 일이 오히려 약이 됐을 거야. 그럴 거예요. 이런 경험이 있어야 나중에 더 신중하게 선택할 수 있겠죠. 시행착오는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혼 전에 이런 모습을 본 게 오히려 축복이었을지도 모르죠. 그리고 아픔은 금방 잊고 기쁜 순간이 찾아왔어요. 얼마 전 우리 아들이 금세 새로운 여자친구를 만났거든요. 이번엔 정말 달랐답니다. 작은 일화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얼마 전에 그 친구의 동생이 큰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상황에서 패닉에 빠지기 마련인데 그 친구는 정말 놀라웠어요. 가족들을 안심시키면서도 필요한 건 빠르게 처리하더라고요. 보험 문제도 차분하게 해결하고 동생 간호도 완벽하게 해내더라고요. 한순간도 감정적으로 되지 않고 침착하게 상황을 수습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든든했다고 합니다. 우리 아들도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이 배웠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이제 알겠어요. 엄마가 말씀하신 위기 상황에서의 모습이 이런 거였죠? 저는 그저 미소 지을 수밖에 없었어요. 드디어 제가 바라던 며느리를 만난 것 같았거든요. 앞으로가 정말 기대된답니다. 이렇게 우리 가족의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사람을 볼 때는 겉모습이나 조건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처음엔 얼마나 좋아 보였나요? 예쁘고 똑똑하고 좋은 직장도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그건 다 껍데기였어요. 진짜 중요한 건 그 사람의 내면, 그리고 인성이에요.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런 것들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 거랍니다. 우리 아들이 그랬듯이 여러분들도 인연을 만날 때 시간을 두고 천천히 살펴보세요. 좋을 때의 모습만이 아니라 힘들 때의 모습도 함께 봐야 해요. 그래야 평생을 함께할 진짜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답니다. 결혼은 평생의 약속이니까요. 서두르지 말고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는 지혜로운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만족스러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인생의 후반부를 이야기하다 지혜사연이었습니다.